예, 첫 번째 키워드 STO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빠르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서 좀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 현물 ETF 많이 느립니다. 한국이 많이 느립니다. 작년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름에 어때요? 중국에서도 홍콩을 통해서 ETF 승인을 냈습니다. 일본도 빠르게 준비 중이고요. 우리도 많이 늦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후보 시절부터 계속 지역 화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코나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수혜를 보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뭐예요? 자, 통화 주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로컬 통화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를 해야 된다가 주요 골자인데, 싫어하는 구간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은행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통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칠 때는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거나 세금을 과하게 걷으면 이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발행한 국채를 어디서 매입하게 하냐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 재정 정책들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민간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민간 이제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 발행을 하면은 그 가격을 패깅을 해야 됩니다. 1대1로 동일하게 패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사는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중앙은행에서 했었던 역할을 민간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부하는 반응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흐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미국의 부채입니다. 원화 기준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거든요. 달러로 곧 있으면은 37조 달러입니다. 이미 지금 한화로 5경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채 이자만 해도요, 지금 이미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23년도 하반기 때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미국 국방비를 삭감했죠. 자, 매년 4년 동안에 매년 8%씩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재정 지출 줄여야 된다라고 당선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말 사이에 사이가 어긋났지만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부서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창설을 해가지고 결국에 재정 지출을 조금 줄여보자라고 했는데 정치적 저항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재정 지출을 충분히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냐면 통화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럼 국채 신용도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해 시켰습니다. 그죠? 신용 등급. 자, 신용 등급을 하락했다는 건 뭐예요?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어때요? 신용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국채의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딜레마죠. 이 트리피 딜레마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민간에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달러랑 1대1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끔 패깅을 시켜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발행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어요? 이자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미국 국채를 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미국 국채의 최대 이제 VIP 고객이 누구죠?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예요. 근데 지금 미국채 안 사죠. 미국채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을 삽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채를
결국에는 브릭스 국가가 안 사주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정책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하면서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서 이런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한국도 이거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로컬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늦추게 되면 대비가 안 되게 되면은요. 정말로 통화 주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요. 스위프트 은행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로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통화 주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으로 정치권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제 어떤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왜 STO인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요합니다. 화폐뿐만 아니죠. 여러 금융자산이라든지 증권 모두 토큰화 될 거다. 토큰화 제너레이션 될 거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요 분이 한 말이에요. 자, 요 분 누구죠? 블랙록 CEO 회장님인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일경이라는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을 운영을 하는 자산 운용사 이제 CEO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에 있는 상업 건물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무시한 돈을 어떻게 해요? 일본에 보내야겠죠. 스위프트 은행을 경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복잡하게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상업 건물을 토큰화 시킨다, STO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지구 반대편에서 1초 만에 지분 0.001%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통째로 사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쪼개서 산다면 이 지분을 확보를 하면 그 상업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때요? 내가 가진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이 온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레리 핑크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 1월 10일에 통과가 됩니다. 근데 단연간 계속해서 이제 SEC에서는 반려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하필 승인을 했냐면 블랙록에서 ETF 신청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분이 사실상 그 정부의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크립토 씬의 가장 핫한 스피커가 누구다? 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STO 잘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빅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주간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 곡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10분마다 채굴되는 이제 블록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게 비트코인인데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줍니다.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폭등 사이클이요. 언제 나오냐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오릅니다. 반감기가 있고 나서 6개월부터 올라요. 6개월 뒤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근데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 반감기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옵니다. 자, 올해는 1년 6개월이 되는 지점이 바로 10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런 어떤 크립토 쪽에 대한 테마주들이 언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냐면 반감기 끝날 무렵 되기 한 3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1년도 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21년도 때 생각을 하면 NFT 생각날 겁니다. 그때 여름에 NFT주 안 사면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반감기가 끝나기 전, 이 11월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끝나기 전에 3개월 만에 저점 대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80%, 위메이드 맥스는 1077%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NFT가 아니고 STO가 될 거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5월 12일에 IT생 이제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 왜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했냐면 금이라든지 은 이런 어떤 이제 금속들을요 실물 자산으로 확보해 놓습니다. 자, 보유 비중도 100% 넘습니다. 실물 자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금 비싸잖아요. 금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소액으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확보된 거래소에서 지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STO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센골드에서요.
그래서 동사를 이야기를 드렸고 이야기 드린 지점이 이때입니다. 자, 제가 말했죠. 주도주, 넥스트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잘 잡아낸다. 제가 5월 12일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증명을 드린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부터 130%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이런 매매가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NFT 사례 말씀드렸죠. 800%, 1000%입니다. 저는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하면 됩니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직접 드린 종목도 있어요.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5월 12일에 동일에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들어오고 거래량 늘어나서 좋다라고 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을 실물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엔진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항공기가 운행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가 투자한 엔진 지분만큼 얻어가는 구조. 그 서비스를 여긴 내년이라 나오는데 이거 작년 기사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중 출시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건데 자, 우리 프로그램 왕이 될 상한가죠. 왕이 된 상한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요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가능하다고요. 내일도 매수 가능하다고요. 근데 내일 10% 빠졌다가 이거 사라고 했는데 빠지네 하고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가면 되게 슬프겠죠. 그런 장중 대응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요 하단에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